1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방송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4월 23일 월요일 오후 순서 한정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의 고백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귀칠라프, 그의 선교편지 가운데 이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주님 기뻐하시는 만큼 깊은 겸손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행할 것이며 또 저를 위해 하나님의 힘으로 그 행함과 실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이 고백에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굿모닝 귀칠라프의 저자이고 칼 귀칠라프 학회장으로 또 전 백서 때 기도학부 교수로 섬기셨던 대구 동일교회 오영기 목사님 만남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CBS 레인보우 앱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로 지금부터 함께 하십니다.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셨나요? 대구 동일교회 담임하시는 오영기 목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대전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목사님? 네, 비가 좀 내렸지만 축복의 비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도 함께 하셨겠지만 그동안 이 귀칠라프의 첫 이 조선 땅 선교지와 관련해서 뭐 고대도 또 원산도 이제 각각 학계 연구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첫 선교지 이제 고대도와 관련을 해서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개 가운데 현재 칼 귀칠라프 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지금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또 조명하는 것 왜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최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 최초의 선교사로 외국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했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해는 183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또 기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네. 1866년 대동강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그리고 또 1885년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53년 앞서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최초로 이룬 업적을 보면 네. 평생 이 땅에 거주하면서 선교한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업적이나 수고만큼이나 거기에 맞먹는 큰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초는 물론이요, 또 한글 주기도문을 그가 번역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한글 성경의 효시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832년 7월 27일 고대도 안항정박지에서 이렇게 귀한 주기도문 번역 시도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탁월한 하나의 선교 방편은 권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가 가져온 한문 성경과 그리고 또 한문 전도 서적을 또 조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도착한 고대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인근 지역 도서에 깊이 내륙까지 들어가서 그런 전도서적을 전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이 귀칠라프는 한국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도의 방편으로 한문 성경과 쪽복음들이죠. 신약의 쪽복음들 그리고 또 전도서적을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선교사로서의 중요한 사명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 중개자로서의 그런 사명도 또한 감당했습니다.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체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제가 체계적으로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는 이분이 소논문을 적어서 한글에 대한 소고라는 소논문을 적어서 차인지 레포지토리라는 중국인의 보고라는 그 당시 선교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한글의 우수성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알린 사람으로 우리 문화사에 기록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했습니다. 먹을거리가 제대로 없어서 빈궁한 공공한 상태에 있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가 서양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한문으로 적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접 그 앞에서 시연까지도 파종까지도 하였습니다. 이 일은 감자가 북방으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청나라를 통해서 전해졌다는데 언제 정확히 전해졌는지 잘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로부터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귀칠라프에 의해서 서양 감자가 파종되고 전해졌다는 그 기록은 귀칠라프의 일기에도 7월 30일 날 정확히 행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서양 선교사로서 서양 근대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배운 의술, 그걸 가지고 선교지마다 마약 환자라든지 눈이 나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런 치료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안과 치료 같은 것을 진행해 왔는데 그가 한국에서도 감기 환자들, 노인관계 환자 약 60명을 위해서 충분한 약을 제조해주고 그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로서 서양 근대예술을 최초로 베푼 기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초는 그가 동북아를 위한 체계적인 최초의 선교적 전략을 구상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독일어로 킬헤 크리스티라는 말을 남긴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을 제주도를 통해서 미션 스테이션인 제주도를 통해서 그가 한반도 전역과 만주와 일본과 동북아 전체를 선교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피력한 내용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 오늘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들으셔야 할 것은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학문적인 정말 체계적 연구를 토대로 한 그 삶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동일교회 우영기 목사님 모셨다고 했는데 사실 대전 충남권 이외에 이렇게 걸음을 해주신 이유는 목사님께서 동일 현지에서도 또 이제 학문을 하셨고 그동안 참 수많은 시간 연구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감사합니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서양 감자 이야기는 저희 몇 해 전에도 방송에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귀칠라프 선교사가 어떻게 그 열방 가운데 이 조선 땅을 향해 올 수 있었는지 그 선교사로서 바라볼 때 그 결단의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또 궁금하네요. 네, 혹 저는 귀칠라프 선교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선의로 그리고 통역관으로 왔으니 선교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연히 들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칠라프 선교사의 선교
조선 선교를 폄하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귀칠라프의 여러 서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귀칠라프는 조선 선교를 또 하나의 선교지로 상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차 동아시아 선교를 출발했던 1832년도 2월 달에 네. 그는 어떤 권유에 의해서 이 배를 타게 되었는가? 그 배의 이름은 로드 에머스터호라는 동인도 회사의 배입니다. 뭐 정확히 네. 이야기하자면 동인도 회사가 용역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권유 때문이고요. 여기에 그가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중국에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을 탐사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조선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그가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의 영문일기와 그의 동문일기를 보면 조선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예는 바로 조선에 있었던 1592년도에 있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특별히 그 내밀하게 임진왜란에 종군했던 그 장군과 군인들이 바로 천주교 신자였다는 점, 그리고 종군 신부가 함께 종군하에서 기독교 복음을 천주교의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는 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역사에 대해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조선 땅의 선교 가운데 고대도라는 섬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 발자취가 고대도 섬에 머물렀다. 참 중요한 이 학문적 근거들을 오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뭐 지형이나 또 그 해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네.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대도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료를 통하여 고정된 사실입니다. 네. 조선의 문헌 사료 그리고 외국 문헌 사료 이 방법론입니다. 네. 해도 사료적 측면에서는 조선의 해도 사료와 그리고 외국 해도 사료를 참고하면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들의 항로가 어디인지 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직접 쓰신 그 작업하신 군문의 기출라보 이 책에도 예, 많은 자료들이 정말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약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담아서 낸 책이고 우리 한국의 최고의 학술 기관인 대한민국 학술원에 2015년도 인문학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서 국공립도서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이렇게 국가가 사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학문적으로 검증이 됐고 네. 적어도 객관성을 띠고 있다, 역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한 조선문헌 사료의 예를 들자면 조선왕조실록인 순조실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해에 동지사 겸 사은사로, 즉 중국에 파견하는 외교관이지요. 네. 그 김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경선의 연원직지 그 안에 보면 영길리 국표선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예, 그 안에는 이분이 동지사로 또 사은사로 북경에 가면서 그가 채집한 거기에 보고할 내용들을 담은 내용 중에 고대도 앞 항구에 정박한 바로 귀칠라프의 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거론했고 김경선의 연원직지를 거론했는데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은 왕의 일기라고 불려지는 일성록입니다. 국가문서지요. 네. 여기 고대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에 정박했다라는 기록이 표도, 소박, 도박, 유박, 임박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고대도에 도착해서 정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 최고의 기관이며 국정 전반을 논의하던 의결기구인 비변사 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비변사 등록에도 고대도에 이 귀칠라프의 배가 도착했음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서 특별히 움직이던 승정원 아시죠? 네. 승정원 일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대도에 도착한 이 영국 배에 대해서 귀칠라프의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는 이러한 그 당시 옛날에 우리로 치면 백과사전 같은 그런 내용 안에도 고대도에 정박한 사실에 대해서 귀칠라프 배에 정박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문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건 조선시대에 있었던 외교적 문서들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도 또 고대도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조실록에 꼭 부록처럼 붙어 있는 그 내용에 관계된 내용이 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문은 청나라 예부에, 즉 외교부에 보내는 외교 문서입니다. 그 외교 문서가 동지사나 아까 사은사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 보내졌을 때에 청나라가 그걸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관한 처리 내용이 청나라 실록인 선종 성황제 실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보고를 잘 받았고 그런 보고를 잘 했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왕에게 여러 가지 비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물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도 고대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좀 먼저 드렸으면 하는 것은 10년이 넘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학문적인 이제 체계적 접근이 있으셨는데 조선 땅을 그리도 사랑했던 귀칠라프 선교사가 정말 이 땅 고대도를 통해 또 조선 땅을 밟음으로 전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가 고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서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남긴 여러 가지 기록들의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 방법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쪽복음 성경을 신약 성경을 나누어 준다든지 전도서적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말을 직접 그대로 제가 옮겨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에 대해서 그가 전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군요. 예, 그렇게 전했을 때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을 그의 도구로 된 일기에 보면 미시온스 아르바이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선교 사역입니다. 그는 선의로 그래서 배의사로 그리고 통역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오고자 했던 이유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항로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때입니다. 이렇게 상선을 타고 부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때 함께 동성해서 그곳에 가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그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으로 하여금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의 기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간증도 그렇게 고백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의미 있는 것이 대구 동일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를 네.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고대도 선교센터는 2017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설립의 목적은 고대도와 고대도 인근의 도서의 선교, 복음화를 위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재교육을 받고 안식년을 할 때에 그분들을 스포트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전 세계로 나아갈 때 선교, 우리가 선교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귀칠라프의 정신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시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 교육을 시키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선교 유적지를 사람들이 많이 탐방을 오게 되는데 주목구구식인 탐방보다는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학문적인 탐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설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프로이데 아카데미라는 대안학교가 초중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대안학교가 지금 대구의 도시형 캠퍼스, 그리고 또 성주의 3만 5천 평에 저희들이 6층 건물로 새로 세운 중고등학교 건물이 전원형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마린 캠퍼스입니다. 선교 역사를 배우고 해양훈련을 할 수 있는 캠퍼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독일 선교사로서 조선 땅을 밟은 기슬러프 선교사를 통해서 고대도라는 섬에 분명히 지금 현지인들은 이로 인한 정말 복음을 접한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목사님. 분명히 네. 그 섬에 준 영향이 많이 있을 텐데. 예, 한 80분 정도에서 100분 정도 그 섬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선교센터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이 한 주당 한 3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나오셨을 때는 43명이 출석하셨고요. 지금까지 학습 교인이 이번에 학습을 베풀었는데 학습 교인이 23명. 네. 예,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온 섬이 곧 복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조선이라 불리우는 그 땅 가운데 온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기슬러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발자취를 정말 짚어보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가 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이 책에 또 분명히 그 마음을 담으셨는데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 저는 먼저 귀칠라프에게 한국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합당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국의 개신교 선교 원년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의미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복음주의를 통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선교뿐만 아니라 독일 경건주의로 무장한 독일 선교사의 한국 선교, 즉 우리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역사와 독일의 경건주의의 역사가 함께 있는 풍부한 그러한 선교 역사를 출발점으로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국교회의 대한신앙으로 원래 귀칠라프가 훈련받고 배웠던 그러한 후기 경건주의의 신앙과 행위가 함께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함께 일치된 그러한 경건주의로 회복하는 운동이 귀칠라프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프닝에 귀칠라프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행함과 실천이 있는 삶을 위한 기도를 전해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사실은 그 학문적인 체계 접근에서 아까 안항 정박에 대한 근거들 또 여러 해로나 지형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혹시 더 첨부하실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가 1분여 정도
더 들어도 괜찮겠는데요. 네. 네, 조선에 관련된 조선적 사료들은 분명히 고대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 영문, 외국 사료들을 보았을 때 귀칠라프가 도착한 지역을 그 도선사들이 타서 한국 도선사들이 설명할 때에 독일어로 아인지셔트 앙커플라츠라고 했습니다. 아인지셔트 앙커플라츠. 그 말은 안전한 항구로 가자라는, 즉 안항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해도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1840년에 영국 해군성에서 만든 해로에 그 당시에 선장의 그 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곳에, 그 그림에 그 해도에는 분명히 고대도로 향한 그들의 배의 백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금오는 끼칠라프, 그 말 자체를 또 한 권의 서적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도 고대도에서는 또 쉬지 않고 학교와 관련된 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들이 마련되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쯤에 만나봤던 거로 기억합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7월 25일이 귀칠라프가 도착한 날입니다. 그 주간에 월화, 올해는 21, 21호. 네네. 이후에 저 예, 날짜를. 예. 그러니까 항상 그 25일에 있는 주간을 주간의 기점으로 해서 월화입니다. 적게 되시는군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23, 24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후로 저희가 페이스북에 또 아마 좀 공지가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저는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이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오늘 온몸으로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한 3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요. 네. 귀칠라프는 우리 한국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고, 그가 행한 선교 1832년은 한국 개신교 선교 원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대구 동일교회 우원기 목사님 초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칼기칠라프 학기장으로 이제 섬기고 계신데요. 이후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페이스북 통해서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CBS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건데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나요? 물만큼은 귀한 물로 마셔야죠.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가정에서 삼다수를 만나보세요. 1644-3049. 식품산업의 신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제36회를 맞는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 서울푸드 2018이 5월 1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